Told you I'm locked in. I'm coming for the kill. I'm hunting. So I did that. And I just wanted to show people the power of the human mind, the human spirit. 알렉스 페레이라를 만나기 전까지 아데사냐는 완벽에 가까운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커리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데사냐처럼 한 나라를 넘어 하나의 대륙, 그리고 전 세계의 오타쿠를 대변하는 다양한 지지층을 보유한 UFC 스타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타일과 언변을 자랑하는 만큼 매번 논란의 중심에 서는 선수이다 보니 작년 11월 종합무대에서 다시 만난 페레이라에게 패배를 하자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죠. 만약 이번 경기에서마저 패배했다면 이제껏 쌓아왔던 모든 명성을 잃고 평생 페레이라라는 꼬리표가 수식어처럼 따라붙었을 겁니다. 그만큼 아데사냐에게 이번 경기는 13년간의 프로파이터로서의 커리어 전부를 걸고 경기에 임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압감을 이겨내고 리벤지에 성공했다는 사실도 대단하지만 이번 승리가 그보다 더욱 값진 이유는 자신이 패배한 것과 똑같은 포지션에서 역으로 카운터를 성공시키며 페레이라를 끝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피니쉬는 레프리 스탑이라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완벽한 넉아웃으로 이겨내며 벨트를 탈환했죠. MMA에서 리벤지에 성공하는 챔피언은 많지만 자신이 패배한 모습 그대로를 재현해내며 역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끄집어낼 수 있는 담력을 가진 파이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경기를 결과론적인 시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차전과 비교해보았을 때 이번 경기의 오프닝에서 눈여겨볼 요소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페레이라가 경기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달려드는 도전자의 모습이 아니라 침착하게 상대의 공격을 기다리고 탐색을 하려는 경기 오프닝이죠. 그만큼 챔프에 도전하는 챌린저와 벨트를 방어해야 하는 챔프가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고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데사냐가 경기 시작과 함께 오소독스로 섰다는 점인데 많은 분들이 아데사냐의 스탠스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제가 감히 결론을 내려보자면 아데사냐는 확실히 자신이 선호하는 스탠스가 있는 선수입니다. UFC에서 상대를 넉아웃시킨 경기 모두 자신의 주무기인 오소독스 스탠스에서 나온 컨비네이션이었고 사우스포로 경기를 시작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탠스 스위치를 굉장히 자주 해주고 타율 역시 좋기 때문에 상대가 거리를 잡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경기가 시작하고 아데사냐의 공격이 나오지 않자 페레이라가 먼저 니킥으로 시선을 끌어주고 레그킥을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바디킥, 1차전을 바탕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킥 베리에이션이 더 많은 아데사냐가 바디킥을 적극적으로 섞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디킥에 반응하여 페레이라의 가드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킥에 맞은 페레이라의 반응 역시 볼 수 있죠. 다시 인스텝하며 잽을 주어 시선을 끌어주고 아데사냐가 박자를 쪼개며 레그킥을 적중시킵니다. 페레이라가 레프트 훅을 줄 것처럼 스텝인하며 레그킥을 줬지만 아데사냐가 뒤로 빠지며 피해주었고 다시 잽싸게 스위치합니다. 1차전에서도 그랬지만 아데사냐의 바디킥에 페레이라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스위치, 서로의 레그킥 교환, 다시 스위치, 바디킥에 반응하며 페레이라가 빠져주고 아데사냐의 잽 타이밍에 킥 카운터가 나옵니다. 1차전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아데사냐의 숙제 두 가지는 페레이라의 킥에 데미지를 받지 않고 케이지 사이드에 갇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스 페레이라는 상대가 빠지려는 방향 그대로 따라가주며 항상 카운터를 내고 밀어줄 수 있도록 차분하게 페레이라의 어드밴스를 저지했습니다. 1차전과 2차전에서 케이지 사이드의 움직임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비슷한 시퀀스에서 확실히 더 차분한 모습이 눈에 띄죠. 그렇기 때문에 페레이라가 역시 무리하게 어드밴스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케이지 중앙에서 아데사냐의 페인트 타이밍을 잊고 킥. 이 두 선수의 높은 타격 레벨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데사냐가 먼저 레프트로 페레이라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반박자 늦게 원투를 주려고 하자 이를 예상한 페레이라가 앞손을 길게 뻗어 뒷손각을 지워주고 역으로 킥을 냅니다. 아데사냐 역시 킥으로 돌려주죠. 이후로도 팽팽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상대의 타격을 경계하는 수싸움이 계속되는데 케이지 중앙에서 이 두 선수의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려면 서로의 뒷발을 주시해야 합니다. 서로가 빠지고 들어가는 타이밍에 바로 밀어주며 뒷손을 줄 수 있도록 뒷발을 위치시키기 때문에 오펜스로 스탠스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무리하게 공격을 들어가기 쉽지 않고 덕분에 굉장히 차분한 체스 매치와 같은 경기 양상이 나왔습니다. 거리를 쉽게 잡지 못한 페레이라가 비교적 가깝고 안전한 바디를 깊게 찔러 넣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를 정말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스피드와 파워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워가 앞서는 페레이라를 상대로 아데사냐는 압박을 받으면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데사냐가 뒤로 밀리는 시퀀스에서 사이드로 돌아주며 뒷발을 먼저 바깥으로 디뎌줍니다. 뒤로 빠지는 상황임에도 아데사냐의 뒷발이 이미 먼저 위치해 여차하면 카운터가 나올 수 있다 보니 페레이라가 맘 놓고 밀어주지 못했고 아데사냐가 원투를 주며 다시 페레이라를 밀어줍니다. 페레이라가 다시 바디를 깊게 주며 킥. 조금 전과 같은 시퀀스가 나왔지만 아데사냐가 체크훅을 냅니다.
닿진 않았지만 대충 타이밍을 읽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바디킥과 레그킥 교환. 이번엔 아데사냐의 스위치 타이밍에 맞춰 페레이라의 킥. 하지만 예상을 했다는 듯 아데사냐가 컴비네이션을 집어넣습니다. 페레이라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킥이 잘 들어갔고 아데사냐 역시 한번 해보자는 듯한 표정입니다. 앞손 바디, 킥 컴비네이션이 나왔지만 아데사냐의 체크 타이밍이 반박자 늦었습니다. 다시 킥을 허용한 아데사냐가 스탠스 체인지. 이번엔 아데사냐가 인사이드 레그킥을 성공시킵니다. 체크에 대비한 것인지 순간적인 기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파울컵 바로 밑 허벅지 안쪽인 좋은 타격 포인트의 킥이 적중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나가려는 페레이라를 아데사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차단해 주었고 바디킥. 페레이라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압박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아 확실히 이번 경기는 더 강도 높은 압박을 가져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레이라의 장기 크로스 하이킥을 아데사냐가 스웨이. 다시 페레이라의 압박의 스탠스 체인지. 잽. 아데사냐의 앞손의 반응에 들어가지 않고 킥. 이번 경기도 1차전과 비슷하게 킥게임에서는 페레이라가 우위를 점했는데 I'll tell you, he's fucking good with those leg kicks. And I was like, again? Literally, I think in the first round, I was like, fuck, again? 경기가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알렉스 페레이라의 킥은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페레이라의 오펜스 리듬과 스탠스에 있죠. 아데사냐는 앞발로 박자를 쪼개고 뒷발을 끌어주며 킥을 주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면 페레이라는 킥을 던지는 데 있어 골반을 크게 틀어주거나 혹은 상체를 움직여주는 예비 동작이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뒷발이 따라 들어와야 할 타이밍에 엇박으로 앞발, 뒷발 킥을 섞어내 페레이라가 다시 한번 킥을 성공시키며 1라운드가 종료됩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1라운드가 끝나고 코너 사이드에서 코칭 스텝과의 대화에서도 차이점이 보이는데 1차전 그 이후로 역시 모든 라운드에서 포인트 싸움으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스텝의 코칭을 들었던 반면 2차전에서는 페레이라가 꽤나 격양된 모습을 보이죠. 가쁜 호흡을 하며 쉬지 않고 말하는 페레이라에게 코너진은 침착하게 숨을 쉬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아데사냐는 다른 경기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게 차분히 코칭 스텝의 얘기를 듣습니다. 1라운드가 5분이 아니라 3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할 만큼 경기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라운드가 시작하자 페레이라는 침착하게 다시 호흡을 가다듬었고 사우스포로 2라운드를 시작하는 아데사냐가 먼저 하이킥, 앞손을 먹고 레그킥. 역시 타격 포인트는 파울컵 바로 밑입니다. 바디킥으로 먼저 셋업을 깔아주고 하이킥. 이번엔 페레이라의 발끝에 확실히 반응이 있었는지 페레이라가 강하게 압박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의 피니싱 시퀀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뒤로 밀리지만 스탠스를 벌리며 페레이라를 응시한 채 여차하면 카운터를 집어넣겠다는 아데사냐의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 페레이라의 바디킥이 적중되며 밀리지 않았다면 아데사냐의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페레이라의 바디, 뒷손 스트레이트, 레프트 훅이 빗나가고 서로의 크로스 카운터가 스치며 둘 다 반응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분명 두 선수 모두 맞으면 갈 뻔했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아데사냐가 케이지 사이드에 몰리고 페레이라의 공격이 나오지만 이번에도 역시 뒤로 빠져주며 스탠스를 다시 벌려주고 페레이라의 레프트 훅을 대비해 라이트 가드를 턱에 단단히 굳혀놓은 채 카운터를 노리는 모습입니다. 다시 페레이라가 즐기는 킥 컨비네이션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눈여겨볼 점은 페레이라의 움직임이 경기 시작에 비해 확실히 둔해졌다는 점이죠. 다른 경기들에서도 라운드가 지날수록 펀칭 포켓에서 느긋하게 가드를 올리거나 여유롭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번 경기는 마음처럼 쉽게 압박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챔피언이라는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데사냐의 바디 옵션이 더욱 좋은 선택이었죠. 아무튼 경기로 다시 돌아와 페레이라의 바디에 아데사냐가 따라붙어주고 아데사냐의 앞손에 페레이라가 뒷손을 걸어줍니다. 1차전에서도 당할 뻔했던 비슷한 시퀀스인데 아데사냐의 앞손을 빨리 걷어내지 않으면 바로 뒷손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다시 바디, 레그킥, 그리고 킥 싸움이 이어집니다. 계속 같은 컨비네이션을 성공시키지만 가드를 빨리 올려주지 않는 모습으로 보아 확실히 경기 초반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 뒷손을 주고 스탠스 체인지하며 바디에 스트레이트. 페레이라의 잽이 적중하는데 두 선수의 파워 차이가 확실히 나는 모습이죠. 페레이라의 킥 타이밍에 아데사냐의 카운터 시도. 두 번의 킥. 페레이라의 잽에 스탠스 체인지. 뒷손 단발. 아데사냐의 인사이드. 그리고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 이번 경기엔 확실히 아데사냐가 카운터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로 빠지는 아데사냐를 페레이라가 그대로 추격하자 아데사냐의 좋은 컨비네이션이 나왔습니다.
페레이라가 하이킥을 준 후 스탠스를 조정하는 타이밍에 레프트를 걸어놓고 라이트가 나왔습니다. 들어오는 페레이라에게 뒷손 단발을 주었지만 페레이라가 체크로 받아주며 타격 성공. 그리고 이번 경기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잽으로 밀고 들어가는 페레이라에게 아데사냐가 스탠스를 바꿔주며 라이트 카운터를 준비하지만 스탠스가 벌어진 만큼 상대적으로 앞발이 노출되기 때문에 페레이라가 레그킥을 줍니다. 확실히 아데사냐의 다리엔 데미지가 있었고 페레이라가 놓치지 않고 추격. 아데사냐의 바디킥에 바디로 받아주었는데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났을 만큼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그킥. 데미지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페레이라가 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데사냐가 가드를 단단히 굳히고 정확히 페레이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훅 타이밍의 라이트 카운터. 그 이후로는 휘테커와 코스타를 쓰러뜨렸던 컨비네이션과 일치하죠. 피니싱 시퀀스를 다시 슬로우로 보면 페레이라의 앞손, 훅, 뒷손 바디, 니킥, 레프트 훅. 다시 레프트 훅이 나올 타이밍에 자신의 레프트를 집어넣어 거리를 확인한 후에 반박자 빠른 라이트 카운터가 나왔습니다. 아데사냐의 레프트가 이미 닿았을 때 무리하게 공격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 페레이라의 패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레프트가 닿으며 거리를 파악했기 때문에 안쪽에서 던지는 아데사냐의 라이트 카운터가 타격점에 더욱 빨리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 넉아웃 시퀀스가 재밌는 점은 킥복싱 무대 2차전에서 아데사냐가 당했던 시퀀스와 비슷하다는 점인 것 같고 또 아데사냐의 파이팅 스타일과 성격을 굳이 연결지어 보자면 I want the blue shorts this fight. It just made sense to me because like I'm going to be in the blue corner. Last time was green shorts, red, the complementary colors. Trust me. I know art, so yeah, blue shorts, blue tape around the wrist. It made sense. 이처럼 아데사냐는 글러브와 트렁크색의 매치를 고려할 만큼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개체량에서 달고 나온 개목줄 역시 이연걸의 영화 언리시드의 오마주였습니다. 그런 섬세한 성격만큼 포켓 안에서의 타격도 섬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패배와 두려움을 극복한 정말 드라마틱한 승리 같습니다. 끝으로 향후 행보를 예상해보자면 인터뷰로 보았을 때 아데사냐는 3차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3차전에서 다시 패배하게 된다면 다시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저 같아도 붙기 싫을 것 같고 가장 복잡해지는 것은 휘테커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휘테커는 이미 아데사냐에게 2번이나 패배했기 때문에 다른 컨텐더들을 성실하게 정리했어도 명분이 딱히 없고 이미 컨텐더를 다 정리한 아데사냐가 페레이라와의 3차전이 아니라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렉스 페레이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선수층이 얕은 라이트 헤비급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월장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만 분석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